네, 2019년 2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머리된 뉴스 두 개를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제공해주는 경제 지표 및 일정 간략히 설명드릴 거고, MSCI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 부분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사인데요. 자, 일주일간의 춘제 연휴가 끝나면서 중국 증시의 이번 주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에도 올해 춘제 효과, 설 이후에 주가 상승하는 것을 춘제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 연출이 될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 주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중국 관련 상위 ETF가 있었죠. 차이나 ETF를 반을 수익 실현을 해드리고 반만 일단 들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지수, 지표 말고 지수는 상위 지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2800은 돌파를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은 2800을 달성을 하려면은 현재 이제 3월 1일 시한부로 되어 있는 무역 협상이 진행이 잘 되어야 되겠죠. 네, 이 기사에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의 일련의 합의를 좀 거둬야 하는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자, 일단 이 부분이 저번 주까지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온 반면, 주 말에 갈수록 이제는 뭔가 이 미국과 또 중국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나오는 기사들이 또 하나 둘씩 나오는 모습을 또 보였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 기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위안화와 달러 관계를 봤었을 때, 위안 달러가 제가 2.5까지는 떨어져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7대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현재 부분에서는 일단은 리스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일단 반만 우리가 수익을 내고 반을 일단 들고 가는 전략을 펼쳐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에서는 이 춘제 효과가 올해 중국 증시의 예년과 같은 춘제 효과로 인한 강세장이 재현될 것이라고 큰 의견이 없는 분위기다. 중국 금융 전문 매체인 동방제부방 집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춘제 연휴 직후 5거래일간 상하이 종합지수의 상승한 비율은 86.67%에 달했다. 자, 하락하는 것보다 약 15년간 봤었을 때 상승한 게 85%가 넘었다. 굉장한 높은 수치이지만 과거대로 주가가 움직이리라는 법은 절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난 과거 데이터를 봤었을 때에는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제 효과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네, 춘제 효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일단 만약에 이번에 눌리면 이제 눌림에서 다시 사는 전략을 펼쳐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A주의 편입 비중을 확대할 것 예정인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중국 증시로 더 몰려들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중국 상해 지수, 상해 시장에는 굉장한 호재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걸 볼까요? 자, 이게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인데 보시면은 국가 비중만 좀 보면 현재 지금 중국이 31.08%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약 14%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국 A주가 편입이 되게 되면은, 자, 중국 비중이 이만큼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비중이 11%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대략 14%에서 11%까지 떨어지는 거죠. 약 3% 비중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 MSCI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되고 있는 추정 자금들, 집행 자금 및 이걸 따라서 하는 글로벌 자금들이 약 2200조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큰 자금이 이 인덱스를 추종을 하거든요. 2200조에서 이거의 1%라면 22조입니다. 이거에서 3%가 지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66조 정도가 이제 만약에 중국 A조가 편입이 되게 되면은 66조 정도가 우리나라 이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빠지는 거야. 그 자금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디서 빠지겠어요? 네, 이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빠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이제까지는 우리 시장과 중국이 굉장히 간결합, 커플링 되어 있었다라면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는 약간의 디커플링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고, 하지만 이게 당장 편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아마 집행은 아마 5월부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결정은 이번 주에 아마 몇 % 편입이 비중이 확대가 될 건지는 정해지지만 이게 집행이 되는 건 5월 정도서부터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해외 투자자들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도 중국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탤 것이다. 네, 이 중국의 시장 개방, 외국인에게 시장 개방을 할 거라고 제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둘씩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이 무역 협상 이슈가 크게 뭔가 꺾이지 않는 이상 중국 증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 의견도 좀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셧다운 우려에 외국인 자급 유입 강도 둔화될 것. 자, 미래에셋대우는 10일 미국 중국 무역 협상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제기 우려로 외국인의 순유입 기조는 유지되면서도 유입 강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무슨 소리죠? 외국인의 순유입 기조는 유지되면서도 유입 강도는 둔화될 것이다. 자, 이거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1월 달에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굉장한 수익을 냈어요. 외국인은. 자, 그런데 그러면은 기존의 외국인이 5라는 그 자금을 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했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7.5라는 금액이 된 거죠. 그럼 거기서 2.5를 팔아서 수익화하지만 5는 아직도 그대로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어렵게 써놔. 얘네들은 이런 증권사 애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글을 좀 너무 어렵게 써놔서 그걸 좀 수치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5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입 강도가 둔화되지만 기조는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중 간 실무급 및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이벤트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 장비 사용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가 서명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트럼프가 만약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때의 중국이 딱 부러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벤트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 눌림목에서는 이제는 중국 관련 ETF를 우린 매수할 겁니다. 자, 그 타이밍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장벽 예산 배정에 동의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57억 달러의 국경 장벽 비용을 고집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셧다운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자, 요거는 이번 주 말까지죠. 기한이 이번 주 말까지였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도 이쪽에서 이제 협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 주말에 트럼프가 또 한 소리 할 수 있고 무슨 똘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트럼프가 강하게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흥국 중심의 외국인 자금 유입 기조는 지속되지만 유입 강도는 둔화돼 국내 증시의 상승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매수는 조금 지양하고 수익 난 것들은 조금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저번 주부터 조금 현금화했죠.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이번 주까지는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면서 그에 맞게 시장을 좀 대응할 예정이고요. 자, 키움증권에서 알려주는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번 주 이벤트나 전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경제지표는 뭐 특별히 체크할 만한 게 없고, 옵션 만기, 이번 주에 우리 시장 옵션 만기가 있죠. 둘째 주 목요일, 네, 이 목요일이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옵션 만기가 있는데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었는데요. 2월이 이제 목요일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 목요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한 주에 우리의 옵션 만기와 미국의 옵션 만기가 겹쳐 있는 주가 된다라는 것도 하나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 국가에서 옵션 만기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커진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자, 아까 뉴스에서 봤듯이 미국과 중국 고위급 무역 협상. 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문우신 장관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월요일은 차관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나서는 게 아니고, 이때는 월요일은 차관급 회담을 하게 되고요. 이 고위급 회담은 14일과 15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가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초반과 후반에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장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는 좀 생각이 들고, 이 좀 간 고위급 명단을 보더라도 뭔가 되게 웃긴 게 강경파,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그리고 온건파인 문우신 두 명이 당했어요. 그래서 공격 카드와 방어 카드를 두 장을 다 들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네, 그 부분을 좀 섣불리 판단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브렉시트가 조금 조용해졌죠. 다행히 조용해졌는데 현재까지 조용한 이유는 지금 이제 메이 총리와 EU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EU가 영국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영국이 EU에서 이제 탈퇴를 하는데, 만약에 영국이 이득을 많이 보면서 나가게 되면은 다른 한 나라가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영국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영국이 굉장히 이득을 보면서 나가게 되면은 바로 이탈리아도 우리도 나갈래라고 하게 되면은 EU가 굉장히 좀 붕괴 위험이 사실상 조금씩 금이 가기 때문에 좀씩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수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렇게 또 다시 뭔가 영국 측에서 영국 야당 측에서 뭔가 오케이 할 만한 그런 수정안을 이 협상에서는 만들지 못할 거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이 수정안을 가지고 이제 의회에 가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메이 총리가 이제 협상을 이제 국내에 가서 협상을 하겠죠. 협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2월 말에 가서 이제 브렉시트를 어떻게 할 건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렉시트는 최선이 연기입니다. 네,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연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만장일치가 나와야 돼요. 만장일치가 나와야, EU 국가 만장일치가 나와야 연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년 정도 아마 제 생각에는 연기를 시킬 것 같은데, 그게 최선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 안이 좀 채택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은 실적 발표가 거의 이제 시즌이 끝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월로 들어서면서 코스닥, 이제 코스피는 거의 이제 좀 마무리가 돼가는 국면이고, 지금도 보시면 뭐 CJ 프레시웨이라던가 뭐 OCI 우리은행, DGB 금융지주 이런 거 보시면은 코스닥 기업 같은 게 뭐 껴 있죠. 여기 보면 뭐 위메이드 뭐 이런 것들, CJ ENM, 뭐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는 코스피죠. 뭐 이렇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점점 이제 마감이 되어 가고 있고, 코스닥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기업들의 전화를 하시던지 하셔서, 아니면 작년, 작년에 이 기업들이 언제 실적을 발표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그 추이, 그리고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1분기에 대략 80%의 기업은 기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실적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공개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뭐 눈에 띄는 게 없네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건 없고, 한국항공우주는, 방산주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좀 추천을 드렸던 건데, 지금 아마 수익권이신 분들이 다수가 아마 다 수익권이시긴 할 텐데, 카이는 더 들고 간다 좀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도 또 뭔가 명확하게 이벤트가 발표되기보다는 어떤 이벤트의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진입점이기도 하면서, 그 이벤트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이번 주는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